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계속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네요. 안 다룰 수도 없고, 최근에 세미나도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소개되어서, 그것도 다루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오션이 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급 배치포의 사업자로 사실상 하나오션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머리가 복잡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말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보가 너무 짬뽕이어서 이게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기사가 잘못된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겠기에 머리가 더 아픈 겁니다. 우선 틀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급 배치포는 제가 전에도 소식을 전한 것처럼 계속 사업이 유찰이 되었고 그 이유는 방사청이 책정한 건조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은 아주 약간 건조비를 올렸고 여기에 하나오션만 단독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시간표를 돌려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포 1번 함과 2번 함의 건조를 위해서 7,575억의 예산을 잡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거의 한 달마다 계속 3차례 이상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끝내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일이 된 건 SK오션 플랜트라는 회사 때문이라고요. 이 회사는 울산급 배치3 충남급의 2번함과 3번함, 4번함을 수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충남급을 수주하기 위해서 원래 적정 가격의 80% 정도만 써내서 수주한 거라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SK오션 플랜트가 낮추어버린 건조 가격을 바탕으로 울산급 배치포 1번함과 2번함의 건조 가격을 척당 4천억도 안 되는 두 척의 7,575억의 방사청이 입찰을 붙이는 바람에 아무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유찰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업체들에서는 못해도 척당 1,000억 이상은 입찰 가격을 올려줘야지만이 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SK오션 플랜트는 충남급의 수주로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었고 거기다 지금 충남급 2번함과 3번함, 4번함도 제대로 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는 참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울산급 배치포를 건조할 수 있는 회사는 HD현대와 하나오션만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결론은 이 회사들은 척당 1,000억 이상씩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척당 1,000억 이상씩 가격을 올리게 되면 총 사업비는 20% 이상 증가하게 되고 이리 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차라리 잘 되었다. 지금의 울산급 배치포는 충남급을 그대로 다시 건조하는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아예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충남급이 아닌 새로운 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만큼만 예산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8,391억으로 증액했고요. 816억을 증액하게 됩니다. 척당 400억 정도를 증액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22일이 입찰 마감일이었는데요. HD현대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오션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울산급 배치포 사업의 사업자로 사실상 하나오션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과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말이 울산급 배치포이지 그냥 충남급을 다시 건조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새로운 함선 또는 개량된 함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초도함의 건조 전에 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세 설계 사업자가 1번함을 건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KDDX는 1번함의 건조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닌 상세 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하려는 것이고 하나와 현대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나 울산급 배치포는 말 그대로 충남급을 그대로 다시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사업자의 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함부터 설계 사업자가 아닌 건조 사업자를 찾은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가 많은 충남급을 그대로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오션도 설계 사업자가 아닌 그냥 1번함의 건조 사업자입니다. 그럼 하나는 왜 이런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한화가 함선 건조에 단독 입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해도
대형 군수지원함 2차 사업에 단독 입찰을 해서 사업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대형 군수지원함도 울산급 배치포와 비슷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소양급 대형 군수지원함을 진수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원래는 2척 이상의 군수지원함을 동시에 건조해야 했지만 원래 해군의 건함 계획에는 없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해군의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소양급 군수지원함을 한 척만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급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군은 추가적인 군수지원함 건조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번 함을 건조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함선 건조 회사들은 새로운 군수지원함 건조 사업에 물가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리하면 사업비가 20% 이상 상승하게 되고 그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사청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입찰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하나오션만이 사업에 참여해서 군수지원함 2차 사업을 따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회사들은 돈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사업을 전부 하나오션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때는 저도 그나마 다행히 하나오션이 군수지원함을 건조해주기로 했다고 기뻐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나오션이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제 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주 실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현대에 비해서는 더 작은 회사이고 그리고 특히 군함 건조 실적에서는 현대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을 높여서 다른 사업을 따낼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돈은 안 되는 사업도 적자만 아닌 것 같으면 수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MRO 사업도 현대는 미국에 좀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계속 수주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를 위해서 좋은 거냐를 따졌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당장 울산급 배치포만 해도 하나와 현대는 기존 방사청이 입찰에 붙인 금액에서 척당 1,000억씩 더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하나는 고작 400억을 올린 가격에 사업을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현대 입장에서 보면 한화가 저가 수주를 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당장 이런 모습은 MRO 사업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거론할 정도로 MRO 사업은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아쉬운 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미국에 좀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화는 계속 MRO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현대가 미국에 요구한 게 미국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화의 행동은 결코 우리나라의 조선업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당장 울산급 배치포만 봐도 만일 한화가 이번에 수주를 안 했다면 결국은 방사청은 더 금액을 올려야 하고 그럼 20% 이상을 초과해서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리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되면 방사청도 울산급 배치포의 설계를 다시 하기로 하고 새로운 함선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호주 사업에 충남급이 탈락하게 된 충남급의 문제점을 개선한 함선을 새로 개발할 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다음번 수출에는 더 개선된 함선을 상대국에게 제안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화는 이번에도 저가 수주를 했고 그 덕에 울산급 배치포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저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조선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제살 깎아 먹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현대와의 대립에서 우선은 한화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22일에 한화오션에서 현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KDDX 구축함의 초도함 건조를 위한 상세 설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 기본 설계를 현대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상세 설계도 현대가 해야 하고 당연히 초도함 건조도 현대가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화는 이에 반발해서 기존의 현대의 기밀 누설 사건에 현대 측의 임원도 개입했기 때문에 현대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며 그래서 현대 측 임원이 기밀 누설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걸 경찰에 고발했었는데요. 만일 이번 사건에 현대 측 임원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현대는 입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화 측에서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한화 측에서 고발을 취하한 이유는 이번에 호주 호위함 사업에 탈락하면서 원팀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사에서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한화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한화 측에서는 현대와 화해를 하고 저번에 방사청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상세 설계를 현대와 한화가 공동으로 하고
1번함과 2번함을 현대와 한화가 한 척씩 건조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한화 측의 이번 고발 취소는 KDDX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 한화 측에서 찬성을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현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우선 현대 측에서 나온 입장은 고발 취하는 다행이나 단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 측 입장은 아직은 공동 개발이 아닌 단독 수주를 원하고 있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대 입장에서도 한화의 고발 취하는 갑작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원칙적인 답을 했지만 이번 주 주말 기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현대 측의 실질적인 입장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현대 측도 어쩔 수 없이 공동개발에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번 공동개발안은 방사청이 제안을 한 안이고 여기에 한화 측에서 화해의 의미로 고발까지 취하했는데 만일 현대가 단독 수주를 고집하게 되면 이번에는 한화가 아닌 현대가 방사청의 미움을 사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업체 입장에서는 방사청의 미움을 산다는 게 어떤 건지는 이번 호주 사업을 통해서 현대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호주 사업에는 현대보다 한화가 더 사활을 걸고 있었고 현대는 독자적인 제안 모델도 내놓지 않았지만 한화는 오션 4300이라는 독자적인 제안 모델까지 내놓으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는 방사청의 도움이 전혀 없었고 그 이유로 제가 형평성 때문에 방사청이 지원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이 사업에 더 적극적이었던 건 한화이고 그래서 한화를 지원해야 했으나 한화는 국내에서의 다른 업체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방사청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방사청이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아마 한화는 방사청과 정부의 지원 없이 해외에 사업을 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방사청이 내놓은 공동개발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현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현대가 방사청의 미움을 받게 되겠죠. 특히 현대가 해외 사업 중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은 호주 사업이 아닌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한화가 수상함이 현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화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2300톤급 신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잠수함의 첫 수출 대상으로 폴란드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화는 폴란드 사업에 3000톤급의 장보고 3급을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을 제안 중이지만 현대는 자신들이 개발한 2300톤급 잠수함을 제안 중입니다. 문제는 현대가 개발한 2300톤급 잠수함은 아직까지는 설계도상의 함선일 뿐이고 이런 설계도상의 함선, 특히 잠수함을 처음 수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가 폴란드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사업은 그 사업비의 규모상 3000톤급 장보고 3보다는 2000톤급 잠수함이 더 적당하다고 알려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호주 사업에 더 집중했던 것처럼 폴란드 사업은 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2000톤급 잠수함의 첫 수출 기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한화의 화해에 손길을 뿌리치고 방사청이 제안한 공동개발을 반대하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오겠지만 이리에서 어찌되었든 한화의 현대에 대한 고발 취하로 인해서 한화도 드디어 공동개발을 찬성하기로 했고 이제는 공은 현대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무리 한화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고 하고요. 솔직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계속 경쟁업체들과의 대립만을 하던 한화가 처음으로 화해에 손길을 내밀고 더욱이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현대도 이런 한화의 화해의 손길을 절대로 뿌리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잘 화해를 해서 정말 이제는 국내에서는 경쟁하지만 해외에서는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